이 세상이 다 물상, 심상 등으로 내 마음에 내가 그려낸 거라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네빌 고다드의 부활 내용에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거쳐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본다는 거죠. 그렇게 과학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1905년에 태어난 네빌 고다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도 과학처럼 직접 실험한 후에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저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 삶 그 자체도 역시 상상의 결과물이다. 또 이어서 인간이 상상의 신비를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인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나아가 인생의 드라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시크릿을 깨닫다 에서 읽었던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둘이 아니다. 결국 온 세상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기억나시죠? 이 말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곧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상상 또한 나 자신인 거죠.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상으로 무한한 나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나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상상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려면 상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아마 의식적인 상상이 아닌 무의식적인 상상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신성한 상상과 인간의 상상은 별개의 두 가지 힘이 아니라 하나이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힘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강렬함에 있다. 상상의 힘이 강렬하게 작용한다면 상상의 활동은 곧바로 객관적인 형체를 띠게 된다. 반면에 그 힘이 낮게 조율된다면 상상 속의 활동은 시간을 두고 실현된다. 하지만 상상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든 낮게 작용하든 간에 상상력이야말로 그것으로부터 객관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본질적으로 비객관적인 근원이다. 상상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사물은 없고 모든 것들은 다양한 상상의 세계에 어떤 한 부분에라도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의 인식과 이 객관적인 세상은 무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상상력의 원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 자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은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해 싸우는 것이다. 내면에서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외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해서 그 상태와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내면에 맞춰서 행동하게 된다. 상상이 변화된다면 행동 또한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한 상태에 머물다가 다른 상태로 변화될 때 겪는 일시적인 변화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잠시 원하는 상태에 머물다가도 급격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상태가 점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분위기와 습관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면 그런 습관적인 상태가 여러분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어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상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그 비결을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깊게 사랑하고 소망이 성취된 것 안에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하고 또 새로운 상태 안에 머물며 더 이상 이전의 상태 안에서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의 비밀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신적으로 맡기는 행동이 결국 실체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그런 행동은 반드시 실체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각이 제공하는 인상은 쉽게 현실이 되는데 단순히 기억이나 소망만으로는 쉽게 현실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기억 또는 소망 바깥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해석하기에 단순히 생각하는 것 말고 느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느낌, 뭔가 싸한 느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나는데 그 느낌이라는 것이 맞을 때가 많은데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요. 그 느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에서 오는 예지력 같은 직관일까요? 아니면 그 느낌을 내가 만들어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또 하나가 있네요. 예지와 내가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둘 다 이거나. 어쨌든 책에서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를 차지해서 그 상태 안에서 머무는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상태 안에서 머물지 않는다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거죠.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나나를 두 손 가득 들고 있으면서 파인애플을 손으로 들 수 없는 것처럼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